찬 서리가 대문 빗장에 하얗게 내려앉고 달빛마저 얼어붙은 듯 숨을 죽이던 그 밤, 심가의 안채에서는 사람의 목숨보다 체면이 더 무거운 집안 특유의 침묵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기와 끝을 긁어대며 울고 있었고, 안에서는 막 지핀 숯불이 붉은 속살을 드러낸 채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담은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등은 찬물에 오래 담근 사람처럼 거칠었고, 손가락 끝에는 낮 동안 도끼자루와 빨랫감과 절구지를 견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허리는 흐트러지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각도조차 반듯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날부터 소담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조금 느린 듯 움직이고 조금 서툰 듯 대답하고 힘겨운 일 앞에서는 잠시 숨을 고르는 척 하면서도 끝내 마다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두고 답답한 아이 같다고 혀를 찾고, 시아버지는 저런 둔한 며느리를 들였으니 집안의 기운이 돌 리가 없다고 중얼거렸으며, 남편 윤호는 처음에는 말없이 지나치다가 나중에는 그런 아내를 부끄러운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담은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는 자리에서조차 제 억울함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깊이 눌러놓고 살아온 사람처럼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라도 다시 삼키는 데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윤호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고 술 냄새가 아니라 불길한 땀 냄새를 온몸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포자락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손목에는 거칠게 잡힌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슨 꼴이냐고 호통을 치자 윤호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등잔불을 높여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의 눈빛 속에 숨어있던 공포가 들켜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술에 취해 꾸중을 듣는 사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제 목숨줄을 조이는 손길이 집안 문턱까지 따라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그치듯 묻자 윤호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돈을 빌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었다고 했고 곧 갚을 생각이었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운이 나쁘게 몇 번 잃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길어질수록 핑계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잃은 돈은 이미 집안의 한 해 살림을 훌쩍 넘었고 빌린 곳은 장터의 평범한 객주가 아니라 손목 하나쯤은 아무렇지 않게 잘라버린다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소담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아주 잠깐 아무도 모르게 바닥을 짚은 채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발로 문짝을 걷어차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오래된 대문이 통째로 흔들리며 삐걱거렸고 바람보다 더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울타리 너머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안에 있는 놈들 기 맞고 사느냐. 빚 갚을 돈이 없으면 손목이라도 내놓으라고 했거늘 벌써 잠이 왔느냐는 조롱 섞인 외침이 마당의 찬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윤호는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조차 죽인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 기둥을 짚고 일어서려 했으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대문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고 빗장이 툭 하고 반쯤 풀려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의 하인들은 이미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집안에는 거칠의 체면도 가문의 권위도 글 읽는 선비 집안이라는 허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만 맨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제야 살려달라고 어찌 좀 해보자고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아닌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지독할 만큼 비겁하고 작았습니다. 소담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으나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결을 띠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물동이를 옮기다 손목을 삐끗하는 척하고 무거운 장작 앞에서는 두 번, 세 번
숨을 고르며 힘겨워하던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데도 어딘가 아주 오래 단련된 칼끝 같은 빛이 그 안에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곧 사라졌습니다. 소담은 다시 고개를 낮췄고 마치 겁에 질린 평범한 며느리처럼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대문 밖의 사내들은 이제 횃불까지 들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붉은 불빛이 흔들렸고 타는 기름 냄새가 싸늘한 밤 공기와 섞여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돈을 못 받으면 손모, 그것도 아니면 집안 물건을 모조리 쓸어가겠노라고. 선비 집안 체면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불빛 아래에서 한번 벗겨보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집안 사람들의 마지막 숨구멍까지 막아버리는 듯 했습니다. 윤호는 거의 주저앉다시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다고, 오늘 밤이 끝이라고, 이제는 숨을 구걸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아들의 뺨을 한 번 올려붙였지만 그 손에 힘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 기대선 채 아무 말 없이 대문 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아주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담이 제 무릎 위에 모아쥔 두 손을 천천히 풀며 소매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아주 낡은 비단 조각 하나를 손끝으로 만진 것입니다. 그 비단 조각은 바래고해져서 남이 보면 그저 쓸모없는 헝겊처럼 보였겠으나 소담의 손이 그것에 닿는 순간 그녀의 숨은 눈에 띄지 않게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은 이름 하나를 다시 떠올린 사람처럼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결심이 깨어났습니다. 대문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고 이제는 빗장이 완전히 풀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포가 한 곳으로 몰려드는 그 찰나 소담은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겁 많고 말 느린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미 다른 시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심가의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온 그 며느리가 이 집을 무너뜨리러 온 밤을 오히려 다른 운명의 문으로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문이 무너질 듯 흔들리던 그 밤의 공포는 아직도 집안의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담의 눈에 스쳐 지나간 그 짧은 결심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이고 눌리고 숨겨져 온 시간의 끝에서 겨우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하려면 그 집에 들어오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소담이 처음 이 집 문턱을 넘던 날, 사람들은 그녀의 걸음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고 시선은 늘 한 박자 늦게 따라왔으며 말투는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혀를 찾고 시아버지는 집안 체면에 맞지 않는 며느리를 들였다고 중얼거렸으며 윤호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소담은 잠깐 고개를 들어 마루의 기둥과 처마 끝을 훑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눈길은 집 구조를 가늠하는 사람의 눈이었고 발걸음의 느림은 오히려 일부러 속도를 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곧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둔하고 어설픈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날들은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 찬물로 마당을 쓸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빨래를 하고 저녁이 되면 부엌에서 연기에 눈을 시리게 하며 밥을 지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라면 중간에 한 번쯤은 투덜거릴 만한 일이었지만 소담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때로 물동이를 옮기다가 일부러 한 번 더 멈추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 있었고 장작을 나를 때에는 꼭 두 번에 나누어 옮겼으며 바느질을 할 때에는 바늘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서투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투름은 늘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었고 이상할 만큼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하다고 했고 윤호는 그런 아내를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담은 그 모든 시선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시선은 집안 사람들에게는 게으름으로 보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멀리 있는 시간을 떠올리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담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잠깐 굳어지곤 했습니다. 마치 몸이 먼저 기억하는 무언가를 억지로 눌러 참는 것처럼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일부러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마을 잔치가 있는 날이라며 평소보다 2배는 되는 양의 일을 하루 안에 끝내라고 했습니다. 다른 며느리였다면 얼굴이 굳어졌을 일이었지만 소담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녀의 움직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느렸고 여전히 한 번씩 멈추었으며 여전히 서툰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일이 끝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다고 우연히 손이 빨랐던 것뿐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소담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이 담긴 큰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듯 주변을 둘러본 뒤 2손으로 항아리 가장자리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물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아리 속의 물결은 중심을 향해 조용히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소담은 곧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등을 돌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느리고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눈치를 보며 움직이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담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힘을 드러내는 순간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짐은 단순히 집안의 평온만이 아니라 더 깊은 무엇을 깨뜨릴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을 눌렀습니다. 힘이 아닌 약함을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루하루 쌓여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결국 그녀의 또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대문 밖에서 들려오던 거친 목소리와 함께 그동안 눌러두었던 모든 것이 아주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던 거친 발소리와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소담의 기억 속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녀가 스스로를 눌러두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몸에 새겨진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소담은 산 깊숙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말도 많은 사람도 없었지만 대신 한 가지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법과 힘을 다루는 법, 그리고 그 힘을 언제 쓰지 않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늘 낮았고 길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담의 할아버지는 손에 쥔 칼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무겁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칼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를 다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린 소담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수련 속에서 그 의미를 조금씩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손이 얼어붙을 때까지 물을 길어야 했고, 여름이 오면 땀이 눈을 가릴 때까지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한 번도 힘을 자랑하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배우라는 말이 더 많았습니다. 소담이 처음으로 나무를 한 번에 쪼갰을 때 할아버지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그 힘을 그렇게 쉽게 꺼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어린아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날 이후 소담은 힘을 쓸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녀의 겉모습은 오히려 더 느리고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감추는 법을 배운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산 능선을 따라 조용히 흐르던 때였습니다. 소담은 수련을 마치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는 오래된 천조각 하나를 꺼내어 소담에게 건넸습니다. 그 천은 이미 색이 발해 있었고 여러 번 꿰매어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힘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싸움은 칼을 들지 않아도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힘을 두려워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힘을 이용하려 할 것이며, 누군가는 그 힘을 꺾으려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 힘을 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날 밤 소담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힘을 드러내지 않는 연습을 더 오래 했습니다. 일부러 동작을 느리게 만들고, 일부러 실수를 만들어내고, 일부러 눈을 피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소담은 아무 말 없이 길을 내려왔고 손에는 그 낡은 천조각 하나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하늘은 맑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배운 것을 거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해지기 위해 배운 모든 것을 감추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어린 시절에는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삶이 바로 심가의 며느리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와 함께 그동안 지켜온 모든 약속이 다시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소담의 손끝이 다시 한번 소매 속의 낡은 천조각을 스쳤습니다. 그 촉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시간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오래전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어렵다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소담은 비로소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마침내 거칠게 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흙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숨결이 섞여 있었고 그 숨결은 결코 평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담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귀는 이미 모든 움직임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의 무게,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숨을 고르는 간격까지 그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그녀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선 사내의 발소리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일부러 더 크게 걸음을 내딛고 있었고 그 소리는 자신이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온 집안에 알리려는 듯 했습니다. 뒤따르는 이들의 발걸음은 그보다 가벼웠지만 더 날카로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이미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지방 안쪽에 서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지만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순간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뒤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전체를 누르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에 숨겨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내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 마당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는 숨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과장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이상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그 대답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안채 쪽으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그 시선은 결국 소담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소담의 심장은 단 한 번도 빠르게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깊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마주치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의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짧았지만 소담에게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담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숨기기만 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숨이 폐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서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침묵해야 하는지 그 선택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병약하여 안채에서 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신호는 말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몇 사람이 곧장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루 위에 앉아있던 소담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녀의 몸 전체에는 이미 긴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표정은 더 흐릿해졌고 몸은 더 힘없이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감추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바닥이 울리는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시간을 쪼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사내의 눈이 다시 좁아졌습니다. 공기가 순간적으로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앉아있는 소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소매 속의 낡은 천을 쥐고 있었고 그 천의 감촉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감촉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붙잡아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천천히 소담의 시선이 바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담의 시선이 마침내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 마루 위에 흐르던 공기의 결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지만 그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의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선만을 아주 조금 들어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 속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과 동시에 끝까지 드러내지 않겠다는 절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사내의 눈이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 집의 공기를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흐름이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은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 앉아있는 소담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노골적이었고 상대를 눌러버리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담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정면으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싸우겠다는 눈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이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는 상대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병약한 며느리에 불과한 여인이었지만 지금 느껴지는 기운은 그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가 바로 그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소담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당 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이미 스스로를 내놓겠다는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적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아야 하는지 아니면 맡겨야 하는지 그 갈림길에서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담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할 것이 더 분명해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이 가볍게 움직이자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 움직임은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확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 자리를 장악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때 소담이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고 일부러 힘을 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발을 디디는 위치, 무게를 옮기는 속도, 시선의 높이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듯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일어서자 마루 위의 높이가 달라졌고 그 차이가 이상하게도 공간 전체의 균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 전체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도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소담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아주 잠깐 시어머니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시선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담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는 숨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내의 눈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말 속에서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온 흐름을 거부하는 의지를 읽어냈습니다. 그것은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계산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짓 하나로 마당의 긴장이 한순간에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소담의 손이 소매 속에서 천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소담의 시선이 완전히 올라오는 순간 마당 위에 얹혀있던 보이지 않는 균형이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졌습니다. 그 변화는 소리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한 박자 늦춰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뒤에 서 있던 이들의 어깨는 알 수 없는 긴장으로 조금 더 굳어졌습니다. 소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그 안에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상대를 압도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눈이었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시선을 몇 번이고 받아내며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 자리를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저항이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믿게 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칼로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소담은 그 말을 들으며 아주 짧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호흡 속에서 그녀는 상대가 선택한 싸움의 방식을 분명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이야기로 누르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 남고 사람들 사이에서 더 넓게 퍼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소담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쌓은 말은 언젠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특정한 누군가를 겨누고 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고르게 닿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의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흙 위에 남은 발자국과 담장 아래 길게 들이운 그림자, 그리고 문지방을 지키고 선 시어머니와 마루 위에 선 소담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제듯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소담에게 돌아왔을 때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뒤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발걸음에는 확신 대신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가늠하는 기색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그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소매 속에서 낡은 천을 쥐고 있었지만 그 힘은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버티는 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갈라지던 수많은 선택지는 이제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싸우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지만 더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막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소담을 향하고 있었고 그 눈 속에는 걱정과 이해,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을 받아들이는 담담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바람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숨소리가 서로 겹쳐지는 그 순간에도 소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은 더 이상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자리를 지키기 위한 멈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이 집안에 쌓여있던 모든 시간과 선택이 조용히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마루를 향해 더 가까워지는 순간 공기는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굳어지는 쪽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숨은 낮아졌고 시선은 서로를 피하지 않으면서도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 기묘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 있음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 선택을 끝낸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마루 아래로 올라오려던 사내들의 발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더 나아가는 것이 단순한 발걸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내가 다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의 발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나무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소리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마당의 흙과 담장의 그림자까지 따라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루 끝에 이르러 소담과 같은 높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또렷한 어떤 경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담을 아주 천천히 살피듯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여인이 왜 이 자리를 흔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는 시선이었습니다. 소담은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피하지도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는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문이나 확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집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끝낼 것인지 아니면 더 크게 번지게 만들 것인지 그 책임을 스스로 정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선택을 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이미 한쪽으로 몰아넣는 질문이었습니다. 소담은 그 말을 들으며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호흡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리듬처럼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이 끝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설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눈이 순간적으로 좁아졌습니다. 그는 그 말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입가에만 머물렀고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금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소담의 발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자리에 놓인 흐름을 단번에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루 위의 공기가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밀어붙이려는 힘과 버티는 힘이 맞서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분명하게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단순한 확인이나 위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바뀔 것이라는 감각이 모두의 몸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더 깊어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 담장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소리를 남기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옷자락을 아주 미세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 속에서 각자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고요함은 단순한 버팀이 아니라 주변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시선과 선택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 놓인 보이지 않는 경계가 더욱 또렷해진 그 순간 이후로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계산이 빠르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밀어붙이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대신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마당 밖으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는 이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집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중심을 흔들어 무너지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이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게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마음속을 흔들어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소담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런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자극하려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함께 짊어지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시어머니를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시선 속에서 서로의 선택이 이미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감당할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담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버틴다는 것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당 전체를 덮고 있던 공기를 한 번에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 속에서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오래 이어져 온 어떤 기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 하나로 그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마루 위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담장을 따라 흐르며 마당의 흙 위를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밀어붙이는 기세가 아니라 서로를 가늠하며 서 있는 기운이었습니다. 사내는 다시 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위협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의 약속처럼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소담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이미 충분한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고 시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힘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긴장이 조금 풀린 기색이 섞여 있었지만 완전히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서 있음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과 판단을 끌어당기며 하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위에 내려앉은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시험하고 있는 시간의 무게였고, 그 무게 속에서 누구 하나 먼저 움직이지 않으려는 의지가 조용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모든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신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상대를 바라보며 그 속을 읽어 내려가려는 눈이었습니다. 소담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 안에는 서두름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면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가겠다고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이들 중 한 사람이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라기보다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조차도 금세 멈춰섰습니다. 누구도 먼저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단순한 대치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버틴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버티는 것이 더 큰 것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경고이기도 했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흔들어 보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소담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의 호흡이 한 번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키지 못하고 남는 것보다 지키다 잃는 것이 더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 기준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말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릴 틈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 싸움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당 위의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조차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아주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단단히 모여 있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또렷해졌고,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미 선택을 끝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물러섬이 아니었습니다. 더 넓게 보기 위해 거리를 두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흐르고 있는 기운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쌓여온 시간과 선택이 만들어낸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이어질 흐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이들이 천천히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처음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벼운 확신 대신 무거운 생각이 담겨 있었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마당 위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형태로 남아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그들이 돌아서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몸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요는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흐름 속의 한 지점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도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담장을 넘어 점점 멀어지면서 마당 위에 남아있던 긴장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던 압박이 사라진 자리에 더 깊고 조용한 무게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모든 흐름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몸은 아직도 그 순간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숨은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마루 아래로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막혀있던 것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소담을 향해 있었고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도도 아니고 단순한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담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그것은 예의이기도 했고 동시에 받아들이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소담은 마루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했고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담장이고 같은 흙이었지만 그 위에 흐르는 의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소매 속에 있었고 그 안에 쥐고 있던 낡은 천의 감촉이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감촉은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지금의 선택을 다시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킴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제는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 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담이 내려오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 풀린 뒤에 찾아오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 속에서도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녀 역시 이 집을 지키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그림자가 길어지며 담장 아래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낮의 소란이 지나간 자리에 저녁의 기운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누구에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하루의 끝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단순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시간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 위에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당 위에는 다시 일상의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준이 하나 더 놓여 있었고 그 기준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소담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는 더 이상 숨기기 위한 망설임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어지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무는
빗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의 선택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이어질 길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